곳을 찾아서 헤매 나의 도드미가 시원한 생맥한 잠만 Monday blues all day lose what I do what I just do Monday blues always do what I do no I just do Monday blues all day lose what I do.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와 계시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연애 문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김은 씨 자만추 아시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네. 뭐죠? 자만추? 막 이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자만추를 알고 계셔서 예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도 오빠 동생으로 제가 기준으로 하면 오빠 동생으로 학교에서도 뭐 선후배 관계 또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버스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되게 많고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버스에서도 서로 매 같은 버스 뭐 같은 시간 이래서 만나는 분도 있다고 하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김은 씨는 혹시 자만추 이야기가 아시는데 자만추 이야기를 아시는데 혹시 제가 이 단어를 쓰면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경험담이라든가 아니면 들었던 얘기라든가 그 전에 먼저 자만추가 뭔지 알고 계시는지. 그거가 있어요. 대답했는데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되게 오. 다소곳하게 그 정도는 대답해 주셨어요. 네. 혹시 경험담? 예.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와. 잠깐만 다라고 하시면 네.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는 이제 남녀 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건 없었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보통 이렇게 만남에 제일 유명한 게 교회 오빠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선후배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많은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학교마다 서클이 있었어요. 네네네. 지금 같은 동아리 같은 그쵸, 건데 그쵸. 저는 남학교에서 이제 그 SFC라고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네네. 회장을 했고 그 당시에 또 항상 부산에서는 남녀가 하나씩 이렇게 파트너 학교가 돼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남학생은 또 여학생을 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임원 중에 한 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괜히 저기 급해서 그랬는데 돈 2,000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럼 이제 빌려줘요. 상대편한테 돈을 빌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만날 때 이제 이거 저번에 빌린 거다. 그럼 이제 이자를 하면서 예쁜 조그만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해갖고 이자도 하고 이렇게 갖고 그러면서 고단수십니다. 로맨틱한데요. 이게 좀 다른 시각이네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제 식사 같은 고마우니까 막 꼭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 대부분 들어줬거든요. 들어주면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오늘 그러면은 그냥 라면에서 사겠다 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네. 그러면 그런 경험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만남의 그 시간이 정해진 곳에서 그죠? 뭐 매주 수요일 날 만난다거나 종교니까. 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이 기본이었고 네네. 우리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을 모이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간부들이시라. 예,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8년을 사귀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셨군요. 와. 그럼 다른 경험은 혹시 들으신 거는? 들은 거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오빠 동생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결혼한 경우도 있고 또 헤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는 이게 꼭 그거를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남녀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쵸. 그런 일들이 네. 그래서 많이 생기고 그래서 유명하게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한국에 있는 게 교회 오빠는 아마 외국인도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교라기보다는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 세대 경우는 그래서 만나는 장소가 뭐 일정하다거나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경험상 버스에서 만나서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연락처 받기가 어려워서 매번 같은 버스를 타고 지각을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버스를 그 남자랑 주고받으려고. 이야. 혹시 그런 네. 경험도 있으신지.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네. 아내와 네. 지금 아내와 이제 제가 그 당시 살던 집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 틀려요. 반대인가요? 서로? 완전히 다른 이제 지역이었어요. 다른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가는 버스를 한 버스를 타면은 제가 내리고 그 몇 정거장 뒤에 이제 아내가 내린 학교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있고 아내는 여기 있어요. 네네. 그럼 버스가 이렇게 가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네. 항상 1시간 좀 일찍 나와갖고 이쪽까지 와갖고 이쪽 노선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얼굴도 보고 네. 이제 그때는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요즘 용어로 치면 이제 썸 탈 때 아하. 괜히 이렇게 보고 여기 탔네요. 그리고 집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 이 동네예요. 이래갖고 거짓말을 하셨군요. 오고 있는 그 중간에 이제 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우리 집이 거긴 줄 알았어요. 항상 1시간 먼저 가고 거기서 차 타고 이렇게 가고 우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만남처럼 등교하는데 만났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인사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야, 그만한 노력을 값어치 있으십니다. 네. 짱이십니다. 그 요즘에는 그러면 저희 세대는 그랬거든요. 자만추 세대가 있고 자만추와 소통의 약간 중간 세대라고 할까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요즘은 어떻게 만나요? 요즘은 네. 그러니까 자만추라는 말이 저희 때 생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생겼는데 저희는 그래서- 다 자연스러운 만남이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이 별로 없다 보니까 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렇게 하는 파가 있고 아니 나는 무조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만남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SNS를 통해서 아까처럼 요즘 SNS가 활발한 시대다 보니까 네네. 상대방이 이제 자기의 취향 같은 게 이렇게 네네. 많이 묻어나는 인스타그램 같은 뭐냐 소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많이들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실제로 만난 커플들도 있고 위험성이 좀 따르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취향을 확실하게 더 이제 드러내고 각자 개성을 알고 만나고 좀 그런 편리함이 생기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편리한 것 같기는 해. 옛날에는 이렇게 뚜쟁이처럼 계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방송용어가 아닙니다. 가운데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랑 좀 비슷하다 싶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전에는 그렇게 막 그 주선을 해주는 분이 계셨다면 요즘은 네네. 자기가 먼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개발적으로 요즘에 헌팅 포차라 그러죠. 이제 술집인데 그냥 일반 술집이 아니라 오늘 나는 만남을 갖겠다. 이렇게 네. 결심하고 온 친구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SNS로 가볍게 만날 수도 있지만 헌팅 포차라는 곳에 가서 직접 이제 실물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다 같이 놀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네. 만남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기보다 요즘에는 그냥 내가 더 먼저 발 뻗고 나서서 내 짝을 찾겠다 이런 이제 좀 발전적인 모습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개방적인 개방적인, 문화인 것 발전적인. 네. 좀 그런 차이가 있긴 하네요. 저희랑 좀 다르게. 네. 네.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이 좀 적어진 세대 같아요. 우연히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딱 선을 긋겠습니다. 선생님과 저희는 우연히 만나는 거가 되게
아마 자만추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원했던 건. 근데 여기는 자기가 딱 이런 사람이다라거나 상대편이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걸로 우연이라는 개념은 좀 없고 계획성 있게. 우연이 없고 운명을 내가 찾겠다. 아, 운명적으로. 그럼 우연이와 운명의 차이가 이거 되나요? 우리가 만난 거 이거 네.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왜냐면 만약에 김훈 선생님 세대에는 이렇게 일부러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거나 선물 줄 상황을 만든다면 지금은 이제 너랑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려고 바글바글 모였는데 너랑 내가 여기서 서로 좋아한 건 사실 사랑 운명이다. 타이밍인데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 전 이 타이밍 맞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네. 둘 다 서로를 좋아했지만 좋아했던 타이밍이 다르면 이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저도 자만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랑 조금 공감은 안 되고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서 요즘은 되게 그렇게 만남을 가진다고들 합니다. 혹시 김은 씨의 자제분들은 지금 결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결혼 정년기라는 한 명은 거? 했고 네네. 한 명은 아직 안 했고. 그러면 하신 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연애를 하셨나요? 결혼하신 자제분은? 네. 딸이 결혼했는데 네네. 많은 남자들이 네. 구애를 슈라이를 하는 거는 많이 알았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명 되고 매력이 엄청 만나서 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네네.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갖고 있으면 또 식사 사주고 사회분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 쟁취하신 사회분. 그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결국 한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탑이신가 보다. 그래 요즘은 저희 아이들은 아직 선별을 할 나이가 아니고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해서 되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예. 왜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봐도 이제 혼나겠지만 아이 2명인데 둘 다 모태솔로인데 어머. 아유 요즘에 네. 아직 20대 초반 아닌가요? 초반인데 저한테 얘기 안 하는 건지 지네들이 관심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엄마로서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제가 봤을 때 모태솔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럴 확률도 있겠네요. 깜빡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진지하고 명확해지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직 말을 안 한 게 아닐까요? 이 방송은 애들이 안 들어줬으면 2명의 구독자를 놓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연애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웃으면서 했지만 연애 문화 또한 예전과 현재와 아마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표현의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기 표현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표현을 즐겨보세요. 다시 우리는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또 두근거리네 내 맘이 날 보는 시선이 느껴져 널 보면 괜히 난 웃음이 나오고는 해 있잖아 좋아하나 봐 내 심장 소리가 들리니 설레는 맘이 보이니 숨길 수 없는 내 진심이 너에게 먼저 다가가 보라고 해 어떤 달보다 저 햇살보다 네가 빛이 나는 걸 무엇보다
난 매일 너에게 사랑이라는 물을 줘 널 위한 내 마음의 선물 넌 대체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그립게 만드니 언제나 내 곁에 있다면 난 행복해만 질 텐데 그렇다면 어떤 별보다 저 햇살보다 네가 빛이 나는 것 무엇보다 소중한 걸 너도 그렇니 내가 좋으니 그렇다면 나에게 너 고백해줘 혹시 나와 다를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을 또 지새고 네 전화를 기다려 이런 초조한 날 너는 몰라 꿈속의 네가 상상의 네가 나타나주길 바래 내가 바라던 너인걸 너도 그렇니 내가 좋으니 그렇다면 나에게 고백해줘 내 마음속에 내 하루 속에 온통 너로 가득해 너로 넘친단 말이야 너도 그렇니 내가 좋으니 아직 용기가 없다면 난 기다릴게 네, 여러분, 예, 지금 음악 들으면서 저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앞전에서 얘기한 그 연애 문화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패션. 여러분의 패션도 어땠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해 보시고, 잘 입어야 된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깨끗이 빨아서 입은 옷이 가장 잘 입었다라고 했던 걸로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제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색감이 달라져가지고 패션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김훈 씨의 패션에 대해서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떠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패션이라는 게 네네. 크게 개념은 없는 거고 교복을 항상 입고 다녔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대학교 때부터는 그래도 옷을 괜찮게 입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가 위에 누님이 두 분이 있어요. 와. 그 누님 두 분이 있으면서 부산에 보면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외국에서 들어온 구제품 시장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구제품을 이렇게 쌓아놓고 네. 갖고 이렇게 골라갖고 하면은 그 몇천 원에 사는 건데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좀 패션스러운 난방이라든지 그런 걸 누나들이 이제 한 번씩 사고 주면 이제 그거 갖고 입고 가면은 이렇게 메이커 있는 그거하고 또 다른 맞아요. 네, 그런 옷 이제 그런 옷들을 입고 가방 같은 것도 이게 일반적인 메이커가 아니고 구제품 시장이 좀 특이한 이게 그런가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 딱 보면 제 기문이다 알 수 있는 좀 그렇게 이제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막 비싼 거나 막 이렇게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닌데 그냥 보기에 왜 그러냐면 대학생이나 그 위에 있는 누나들이 이거 좀 괜찮겠다 하는 것들을 골라주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이제 입고 다녔었죠. 아, 누님들의 혜택을 엄마 카드도 아니고 누님 찬스를 많이 혜택을 보셨던 것 같은데. 센스 있게. 예. 아, 누님들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학생 오빠들이 있었거든요. 네. 군복 그냥 복학생 하면 군복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군복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군복을 정말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한 달, 두 달은 그냥 똑같은 바지를 그냥 입고 다니고. 네. 네. 그게 있는데 군복에도
이제 바지도 있지만 위에 군복도 이제 하면은 그 군복을 이제 검게 그냥 군복을 입는 게 아니고 네네. 전부 다 검게 물들여 갖고 입어요. 약간 리폼을 하는 건가요? 네, 검은색으로 그냥은 입으면은 지금은 군복들이 이렇게 얼룩무늬도 있고 네네네. 군복이 멋있는데 그 당시는 그냥 초록색으로만 된 군복이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입으면은 좀 없어 보여요. 아하. 그래서 군복 야상 같은 거를 물들여 갖고 팔기도 하고 사가지고 본인이 물을 들여 갖고 이제 검게 있는데 검게 안 들이는 군복이 있어요. 위에 게 야상이 미군 군복. 그쵸. 그거는 리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자체가 우리 군복과 틀려요. 그리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오히려 물을 안 들이고 그 군복 자체를 딱 입고 가면 쟤는 아는 사람들 알아요. 저거는 미제구나. 미제. 미군 군복을 이제 입을 때는 물을 잘 안 들이고 그냥 입고 보통은 검은색으로 많이 물들여 입었죠. 제일 편해요. 편하셨어요 그게? 네. 되게 기질이 이게 뭐죠? 이게 재질이 되게 뻣뻣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 오래 입으니까 아주 나름? 자연스럽고 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복학생분들이 그렇게 패션을 군복으로 아주 그냥 쫙 그냥 그게 또 비용도 전략되고 그런 그것도 큰 것도 거죠. 예. 복학생 그럴 수도 같은 경우에는 있겠어요. 네. 나이는 있죠. 네네. 부모님한테 용돈을 막 무작정 받기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입고 다니면서 비용적인 측면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죠. 요즘은 그러면 혹시 학교에 복학생이라고 하는 저희는 저 사람 복학생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여학생 입장에서 복학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가 나나요? 김훈 선생님 시절에는 그걸 더 멋지게 리폼해서 입고 이렇게 나 복학생이야 하는 네네. 뭔가 이런 아우라가 있었다면 요즘은 더 막 그걸 감추고 싶어하는. 그래서 머리가 짧은 것도 이제 뭔가 가발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짧은 머리를 감추려고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옷을 그렇구나. 좀 더 과하게 입는 거죠. 난 더 민간인이야 이렇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눈엔 더 없이 그렇게 보이고 약간 사회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물씬 나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건 알지만 와서 알 수 없는 허세를 풍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 그렇게 하는구나. 군대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 세계에 잠깐 떠났다 온 사람이라는 그렇죠. 느낌이 뭐 휴가를 나왔는데 학교에 온다든지 놀러 가야 되는데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잘들 있고 뭔가 막 이런 근데 이제 모습은 또 군인의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 하지만 태도는 나 지금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군요. 요즘도 그래서 복학생 느낌은 솔직히 새내기 여학생들이 보기에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네네. 누가 봐도 아유 저 오빠는 지금 아직 제대로 안 했구나. 민간인이 아니구나. 고생한다. 그래 알게 넘어가 주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복학생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 오빠 보면 곤란해지는데. 그래요? 모자이크 처리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요즘은 그 패션이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유튜브나 뭐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옷을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클릭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네, 요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로켓 배송이나 아니면 당일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만에 아니면은 그 전날 밤에 시키면은 다음날 새벽까지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뭐 결혼식을 가야 한다, 경조사를 가야 하는데 여자들 항상 입을 게 없잖아요. 네네네. 항상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구매를 해야 할 때 좀 온라인이 좀 유용하니까 막 밤에 새벽에 시켜도 쇼핑이 가능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하게도 볼 수 있고 왜냐면은 은근히 오프라인에서는 옷은 자세히 볼 수 있지만 막 점원들이 약간 따라다니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몰래 보고 싶은데 혼자. 온라인은 이제 입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좀 더 쉽고 내가 원할 때 퇴근하고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얼마든지 쇼핑할 수 있고 그래 이렇게만 보고 무겁게 들고 갈 필요도 없고 저희 엄마도 어제 찜기랑
무슨 원피스를 찜기랑 원피스를 동시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른 품목을. 그래서 뭐 엄마를 보면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들 다들 이용하시는구나. 물씬 즐기고 계시네요, 어머니가. 자기 전에 항상 이제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여쭤보고. 저도 처음에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저는 되게 헤맸거든요. 오프라인만 하다가. 처음엔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지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특히 뭐 결혼식이라든가 경조사 갈 때는 정장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데 남자들은 정장을 살 때 어떻게 하는지. 오프로 하는지 온라인으로 하는지. 맞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정장은? 맞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이렇게 상류 계층들은 주로 맞춰서 입는데 대부분들은 예. 기성복을 사는데 기성복도 이게 사이즈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 다닐 때도 맞춘 적은 없고 기성복 중에 이제 사이즈 맞는 거를 잘 나오나 봐요, 남자 네, 잘 나와요. 정장도. 네. 그리고 수선을 해줘요. 나한테 맞게. 네, 딱 한데 내한테 딱 하다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어보고 손목, 허리, 기장 이런 것들을 또 다 수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사면은 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다른 거 보고 식사하고 오면은 딱 있으면 한번 입어보고 이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맞춤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아니 근데 그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수선까지 완벽해서 하려면. 근데 거기서 거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자 그 기성 양복을 보면 디자인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몰라서 혹시 그 패션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네네.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복 같은 것도 네네. 고급이고 일반이고 네네. 예를 들어서 고급은 요즘 같은 데도 뭐 100 훨씬 넘고 근데 일반은 우리가 저기서 팔면은 이제 보통 뭐 10만 원 후반 2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어디죠? TV 이렇게 홈쇼핑이요? 홈쇼핑에서 그렇게 팔고 하는데 이게 입어본 사람은 아는 게 남자 이제 양복 기지도 뭐 150수, 130수, 그쵸, 그쵸. 120수가 네. 있어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0수 같은 거는 딱 입으면은 달라요. 이렇게 윤기와 떨어지는 게 이제 다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까지 보는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게 입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저거 가성비 괜찮겠네. 그러면 이제 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은 이제 재질 같은 거는 그런 면이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할 때 네네. 패션을 좀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컬러의 매칭도 있지만은 그렇죠. 중요하는 게 이제 남자들의 Y존이라고 네네. 넥타이 부분 그러니까 목 밑에서부터 네네. 요 가슴까지 여기가 아주 다양하게 패션들이 표현이 돼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넥타이. 넥타이의 색깔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그날의 주인공이고 메인이면 빨간색을 매요. 의미가 있군요. 색깔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색상을 그 색상이 의미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높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는 빨간색을 잘 안 매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메인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제 컬러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고 컬러인데 컬러에 따라 가지고 넥타이를 매는 게 맞는 건지 안 매고 그냥 노타이로 매는 이제 이 셔츠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엄격하게 패션적으로는 구별되는데 이제 대부분은 잘 구별 안 하는데 요 안에 Y존 안에 패션들이 많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커집도 그런 의미인가요? 색깔의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행커칩 할 때도 네. 이제 여기하고 넥타이 색깔하고 맞아야 돼요. 이 컬러가 동떨어져 있으면은 하고도 촌스럽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색깔과
모양과 이런 네네. 것들이 다 이렇게 많이 나타난 부분이 이제 Y존 그쪽 넥타이 부분이에요. 예. 오늘 예, 저는 뜻밖의 패션에 Y존이라는 거 네. 작은 곳에서도 네. 남성들의 네. 패션을 오늘부터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죠? 저도 여자지만 요즘 예, 예. 특별히 이렇게 남성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양복 입으신 분들은 Y존이라는 게 있다. 네. 그 여자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라도 해도 되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약간 키링 같은 것들을 바지나 그러니까 옆에 가방이나 이런 곳에 많이 달아서 자신의 개성을 좀 표현을 많이 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좀 색깔을 과감하게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 되는 색깔을 하나씩 넣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힙한 거 Y2K라 그러죠. 요즘에 좀 옛날 레트로 감성이 있는 느낌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위에는 붓게 입고 붓게 있고 밑에 하의는 굉장히 펑퍼짐한 이렇게 벌룬 팬츠라 그래서 풍선 같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풍성한데 밑에는 조여주거나 아니면 바닥을 청소할 수 있을 정도로 질질 끄는 이걸 엄마랑 자식이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릴 것 같은데. 맞아. 엄마 뒤에서 저한테 그 바지 입고 집에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 질질 끌지 않는 꿀팁 같은 것도 5핀으로 고정하거나 아니면 고무줄로 그 밑에 부분을 조이거나 하는 그런 꿀팁들도 많이 나오고 저도 요즘 한 추구미가 밑에는 엄청 크게 입는 바지 한복 바지 같은 개량 한복 수준에 엄청 크게 입고 이제 위에는 이제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볍게 입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칠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에 그냥 자기가 편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져도 보여지는 거에 너무 다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질질 끌리면 이게 질질 끌리는 패션이야 이렇게 그냥 정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남자 여자의 구분이 또 없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장 같은 것들은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면 요즘은 유니섹스라고 하죠. 아예 구분이 없고 그래서 남녀 공용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그냥 넉넉하게 오버핏으로 여자든 남자든 사서 입는 그런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가요? 예, 근데 크게 패션이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크게 입는 게 편하긴 한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의 등짝을 때린 추억이 갑자기 미안하다 얘들아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요즘은 조커 팬츠라고도 그 이유에서 밑에를 조이나 봐요. 맞아요. 저희 때는 시볼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시벌이. 시볼인데 이제 요즘은 약간 좀 얇은 시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딱 묶어서 약간 몸빼 느낌? 할머니들의 옛날에 몸빼인데. 운동복 추리닝 이렇게 네네네 그런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패션이 엄청 다양해졌는데 소통도 변화하고 연애도 달라지고 패션마저도 너무나 다양하게 자기 표현에 더 깊어지는 만큼 계속 변화하는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모습도 좋고 지나온 모습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도 빛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에 마음이 들뜨기까지 했는데 소통의 변화도 연애 문화도 패션까지 많은 변화를 따라잡기에 힘을 내야 하지만 저는 좀 헉헉대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도 충분히 멋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이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추억을 간직하며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설렘이 가득하고 반짝임이 가득한 오늘 되세요. 멋진 그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Should be me with the golden bell across the room, laughing over wine, losing track of time. That should be me. Oh, that should be me with my
my arm wrapped around her waist, dancing through the night.